지하철 역사 한켠 아침마다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24살 송하늘은 매일 9시에 작은 보온병과 종이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께 다가갑니다. 쌀쌀한 아침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죠. 할아버지, 오늘은 고구마죽 가져왔어요.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춥네요. 하늘이 내민 종이봉투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노인은 늘 그렇듯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시죠. 하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긴 듯한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하늘은 보온병 뚜껑을 열어 따뜻한 차를 따라들이며 살며시 미소 짓습니다. 우리 집 사정도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도 따뜻한 한 끼는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도 하늘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어젯밤에도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늦게 귀가했을 텐데요. 5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맏딸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역사벽 시계가 9시 10분을 가리킵니다. 하늘은 서둘러 일어나며 말합니다. 이제 학교에 가봐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할아버지. 자리를 뜨기 전 하늘은 작은 쪽지를 종이봉투 속에 넣어드립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학교로 향합니다. 뒤에 남겨진 노인은 조심스레 봉투 속 쪽지를 꺼냅니다. 감기에 걸리지 마세요. 내일은 다시마 넣은 미역국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습니다. 그 눈가에는 작은 미소와 함께 젖은 눈망울이 스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정성스레 적어 넣었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낡은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늘은 약속한 대로 노인을 찾아와 따뜻한 음식과 정성 어린 말을 건넵니다. 노인은 항상 말이 없지만 하늘이 떠나면 슬쩍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곤 합니다. 송하늘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동생들 도시락을 챙기고 할아버지께 드릴 음식을 준비한 뒤 학교로 향하죠. 오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부터는 편의점 알바에 들어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고요. 언니, 이거 양말 구멍 났어. 막내 동생이 양말을 내밀자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받아듭니다. 내일 아침에 꼭 꿰매줄게. 이제 자야지. 피곤해 절은 몸이지만 하늘은 책상에 앉아 내일 할아버지께 드릴 편지를 씁니다. 작은 종이에 정성스레 글씨를 써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일기를 쓰는 듯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하셨나요? 제가 담근 김치가 잘 익었어요. 내일은 김치찌개 가져갈게요. 따뜻하게 드세요.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펜을 듭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시던데 약은 드셨나요? 걱정됩니다. 내일 따뜻한 생강차도 준비할게요. 편지를 쓰고 나서야 하늘은 잠자리에 듭니다. 좁은 방에서 새 동생들과 함께 자는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늘은 약속대로 김치찌개와 생강차를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역사의 그 익숙한 자리에 도착했지만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할아버지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로 합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흘러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습니다. 아프신 걸까? 하늘의 얼굴에 걱정이 스칩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에 할아버지가 앉던 자리 옆 작은 틈새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이 들어옵니다. 하늘은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봅니다. 낡은 메모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송하늘 학생,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에 매일 감동받았소.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으니 걱정 마시오.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유도현.
하늘은 메모를 읽고 잠시 당황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있었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유도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학생이라 부른 점이 의아했죠. 하지만 곧 안심하며 미소 짓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니 곧 다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 앞을 지나던 하늘의 발걸음이 문득 멈춥니다. 유도현 장학재단 특별 장학생 모집이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늘은 포스터를 유심히 읽어 내려갑니다. 진심 있는 삶을 살아온 청년을 찾습니다. 장학금 전액과 그룹 인턴십 기회 제공. 면접 일시는 토요일, 장소는 그룹 본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유도현. 할아버지와 같은 이름이네. 혹시.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흘려보냅니다.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장학금이라면 동생들 학비에 보탬이 될 테고 안정적인 인턴십은 지금의 편의점 알바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합니다. 송하늘 씨, 이런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네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던 하늘을 향해 학생과 조교가 인사를 건넵니다. 하늘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미소 지었죠.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유도현 장학재단에 지원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조교는 놀란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정말요? 그 장학재단은 선발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하늘 씨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거예요. 하늘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서류에 집중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업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특별한 스펙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4명의 동생을 둔 다둥이 가정의 마디입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의 글은 진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는 일상도 그것이 특별한 봉사활동이 아닌 그저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솔직하게 적었죠. 저에게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후 하늘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유도현 장학재단에서 온 면접 통보였습니다. 하늘은 놀라움과 기쁨에 들뜬 마음으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송하늘님, 유도현 장학재단 특별 장학생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하셨습니다. 면접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그룹 본사 7층 회의실. 축하드립니다. 하늘은 잠시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합격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집안이 떠나갈 듯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언니 대단해. 우리 언니가 최고야. 언니 합격하면 나 새 책가방 사줄 거지. 조용히 해 다들. 언니 아직 최종 합격한 게 아니잖아. 하늘은 동생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면접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 정장이 없는데.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잠시 하늘은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정장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는 동안 하늘은 틈틈이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왜 이 장학금이 필요한지,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죠. 그리고 문득 며칠째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건강하시면 좋겠다. 면접 당일 하늘은 친구에게 빌린 단정한 정장을 입고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 앞에 선 하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도현 장학재단 면접 참석차 왔습니다. 송하늘이라고 합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은 하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선 순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하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보이는 면접관들 중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할아버지 유도현이었죠.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만나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낡은 외투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흐트러졌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하늘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죠. 유도현 역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이 특별한 만남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고요. 들어오세요, 송하늘 학생. 중년의 여성 면접관이 하늘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지정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쉬기도 어려웠죠.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늘은 준비했던 말을 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미리 외운 대답보다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 분의 노숙자 할아버지께 따뜻한 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유도현 회장님이셨군요. 회의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놀란 눈빛으로 유도현을 바라봤죠. 유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송하늘 학생, 당신이 챙겨준 호빵 덕에 매일 아침 살아있어야겠다고 생각했소. 그 말에 하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면접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은퇴 후 사람들의 진심을 관찰하기 위해 노숙자로 위장하고 지하철역에 앉아 있었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송하늘 학생만이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음식을 나눠주고 따뜻한 말을 건넸어. 유도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에는 하늘이 준 편지들과 그날의 음식, 대화 내용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단 한 번도 이 일을 SNS에 올리지 않았어. 홍보도 하지 않았지.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말없이 따뜻함을 나눴을 뿐이야. 모든 면접관들의 시선이 하늘에게 쏠렸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죠.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께서 항상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도현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하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송하늘 학생, 당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많이 받았죠. 어릴 땐 엄마, 지금은 제 동생들한테요. 걔네가 웃으면 제가 이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도현의 눈에서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고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은 이제야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하늘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영입니다. 유도현 회장의 딸이자 그룹 부회장이에요. 하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아영은 따뜻한 미소로 하늘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송하늘 씨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몰래 지켜보는 동안에도 항상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윤아영은 하늘을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나영은 작은 태블릿을 꺼내 하늘에게 보여주었죠. 화면에는 하늘이 매일 아침 유도현에게 음식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런 실험을 하신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요. 회장님이 노숙자 행세를 하며 지하철역에 앉아 있다니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늘은 태블릿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몰래 관찰당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이세요. 진정한 인재는 서류나 면접으로 알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재단 직원들과 제가 번갈아가며 멀리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하늘의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하늘은 빠짐없이 유도현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 때로는 손수 뜬 목도리를 선물하는 모습도 있었죠. 하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윤하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몇 년 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어요. 회사 일로 해외에 계시던 중 갑자기 모든 것을 잃으셨죠. 신분증도 돈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아버지를 도와주셨대요. 음식도 나눠주고 대사관까지 같이 가주고요. 하늘은 놀란 눈으로 윤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도 모르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전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을 찾아 보답하고 싶으셨나 봐요.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하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부담감이 뒤섞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지하철역에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늘은 동생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유도현 회장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언니, 대박. 그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고. 그럼 언니 장학금 받는 거야? 우와, 우리 언니 대단해. 동생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하늘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유도현 장학재단으로 떴죠. 하늘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하늘 씨. 유도현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실이라니. 더군다나 개인적인 만남이라니 긴장될 수밖에 없었죠. 하늘은 동생들에게 약속을 말하고 다시 정장을 챙겼습니다. 언니, 이거 입고 가. 둘째 동생이 자신의 가장 예쁜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셋째가 작은 행운의 부적을 건넸고요. 언니, 꼭 합격해. 막내는 하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응원에 힘을 얻은 하늘은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도현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들어오자 돌아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앉게, 송하늘 학생. 하늘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책들과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도 몇 점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 많이 놀랐겠구먼. 유도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송 학생을 시험했다고 생각하면 미안하네.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릴 일이죠. 회장님께 좋은 기억을 남겨드려서 다행입니다. 유도현은 미소 지으며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하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장학금 관련 서류일세. 하지만 최종 결정 전에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하늘은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시절의 유도현으로 보이는 남자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누군가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네. 그때 한 대학생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줬어. 그 청년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유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지. 그래서 결심했네. 진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청년들을 찾아 그때의 은혜를 갚고 싶었어. 하늘은 감동에 젖어 유도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구나 싶었죠.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송하늘 학생, 받은 도움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네. 당신의 그 마음가짐이 가장 값진 재산일세. 유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건 내가 젊었을 때 받은 것일세. 누군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받은 첫 선물이야. 이제 송 학생에게 전하고 싶네. 상자를 열자 작은 나침반이 나왔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이걸 보고 본연의 방향을 찾았네. 송 학생에게도 그런 지침이 되길 바라네. 하늘은 감동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도현은 따뜻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꼭 남기고 싶었던 사람 한 명, 그게 당신이요. 그 말에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도현은 손수건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말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며칠 후 하늘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유도현 장학재단에서 온 공식 통보였습니다. 하늘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송하늘님 축하드립니다. 유도현 장학재단 특별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셨습니다. 장학금은 졸업식까지 전액 지원되며 그룹 장기 인턴십 자리도 함께 제공됩니다. 추가로 청년 인재 프로젝트 리더 직책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하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죠. 전액 장학금의 인턴십,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언니, 문자 왔어? 둘째 동생이 궁금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합격이야. 순간 집안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동생들은 기쁨에 춤을 추며 하늘에게 달려들었죠. 언니 최고야. 우리 언니가 장학생이래. 이제 편의점 알바 그만둬도 되는 거야? 하늘은 동생들을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 다음 날, 하늘은 재단으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장학금은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도서구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인턴십은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주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급여도 일반 인턴보다 더 높았죠. 청년 인재 프로젝트는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들어서자 윤아영이 하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께서도 무척 기대하고 계세요.
하늘은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특히 재단의 오래된 직원들은 하늘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송하늘 씨, 이쪽이 당신의 사무실입니다. 넓지는 않지만 창가에 위치한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과 함께 환영 카드가 놓여 있었죠. 하늘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년 인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자 목록입니다. 송하늘 씨가 직접 선발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하영이 건넨 서류에는 하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돌보는 청년들이었죠.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송하늘 씨처럼 진심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첫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죠. 한 달 전만 해도 매일 아침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업 장학생이자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한 달 후 송하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늦게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죠.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늘 씨, 이번 프로젝트 지원자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학생이 있나요? 윤하영의 질문에 하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매주 3번씩 봉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셨나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아동센터에 찾아가 봤어요. 아이들이 그 학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윤하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늘 씨의 안목을 믿습니다. 퇴근 시간, 하늘은 예전에 자신이 매일 아침 들렸던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유도현이 없었지만 가끔 그곳을 지나며 추억을 떠올리곤 했죠. 오늘도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던 하늘은 문득 한 노인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하늘은 자신의 따뜻한 코트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추우시죠? 이거 입으세요. 노인은 놀란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당신도 춥잖아요. 하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곧 따뜻한 집에 들어갈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오늘 어디서 주무실 예정이세요? 이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유도현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숙자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죠. 윤하영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하늘 씨를 지켜보고 계세요? 유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았어. 지위가 생기고 돈이 생겨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저녁이 되어 하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들이 반갑게 맞이했죠.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밝아졌습니다. 벽에는 하늘의 장학생 명찰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했어. 셋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동생들에게 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 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사 가기로 했어.
더 넓은 집으로. 동생들의 환호성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늘은 주머니에서 유도현이 선물한 나침반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언니, 우리 이제 밥 걱정은 좀 줄이자. 하늘은 동생들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같은 시간 유도현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하늘이 매일 아침 건네주던 메모들이 정성스레 모아져 있었죠. 사람을 평가하려면 하루가 아닌 계절을 지켜봐야 하지. 유도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가진 진심은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 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제 자신의 진심이 만들어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길이었죠. 작은 친절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더 큰 사랑의 씨앗이 되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송하늘과 유도현은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다. 이렇게 송하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